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오늘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명한 페니터 중에 하나죠. 토요토미 페니터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운이 좋게도 예약이 끝나는 그 시점 바로 전에 이제 저희가 예약을 할 수 있었어 가지고 거의 바로 받은 상태고요. 일단 저희는 토요토미 공식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거의 아마 가장 금액이 저렴했던 걸로 같은데, 근데 아마 옵션에 추가를 하다 보면은 뭐 가방이나 뭐 이런 거 추가를 하다 보면은 비슷하게 다른 사이트랑 거의 비슷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상 뭐 가방이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딱 본체만 구매를 했고요. 아마 36만 원대에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유명한 이유는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워뱅크랑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페니터로 이 제품을 쓰고 있고, 현재까지 이 제품의 평가가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제품의 사용에 대한 편의성이나 아니면 사용했을 때 불만이 좀 적거나 이런 걸로는 제 좀 평점이 좀 괜찮은 그런 페니터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제품 언박싱부터 해가지고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토요토미 등유 페니터라고 써있고요. LC-DX32 이 제품이고 가장 최신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제품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포장이 꽤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박스를 할 때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되어 있는 구형은 저 처음 보는데, 이것이 메이드 인 재팬의 힘인가? 자, 일단 언박싱을 했고, 구성품은 말통에서 기름 넣을 수 있는 이 펌프질 할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취급 설명서, 제품 본품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로 38cm 그리고 세로 30cm, 높이 44cm이고 무게는 8.2kg입니다.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무게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여기 기름이 들어가면 이제 무거워지겠죠. 난방 출력 같은 경우에 3.19kW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사실 소비 전력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방에 하는 열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000 BTU. 저희가 좀 유명한 제품 중에 에코플로우 웨이브 2라는 제품이 있는데, 대충 그런 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는 난방 능력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화시 소비 전력은 320W, 그리고 연소시 소비 전력은 시간당 7에서 14W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5리터 정도인데, 연료 시간 같은 경우에 아마 5리터에서 풀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6시간에서 65시간. 이거는 뭐 사용은 당연히 세기에 따라 다르겠죠. 난방할 수 있는 면적 같은 경우에 7평 24.5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난방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11,000 BTU가 이 난방 면적에 대해서 얼마나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 그 능력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연료는 실내용 백등유만 사용이 가능하고, 혹시나 뭐 경유나 뭐 휘발유 이런 거 넣으시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일부에서 나온 제품이고,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색상은 저희가 블랙 컬러로 주문을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기름 냄새가 납니다. 아마 이 연료통에 기름을 넣어서 테스트를 했던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처음에 아마 사용했을 때 좀 날 수 있는 냄새일 수도 있는데, 이게 기름 냄새인지 아니면 그냥 뭐 여기 발라져 있는 어떤 오일류의 냄새인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좀 환기를 하면서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실제로 동작하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온도 28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순간적으로 620W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스펙대로만 생각하면은 320W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600W는 어떻게 보면은 좀 최고치긴 하지만 이 최고치가 항상 620W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700W 이상의 인버터를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의 파워뱅크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적혀있는 스펙대로 320W 내외 지금 소비 전력으로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연소가 되는 걸 좀 기다렸고, 확실히 왜 이 페니터를 쓰는지 알 정도로 굉장히 따뜻합니다. 일반 저희가 전기 페니터도 많이 써봤는데 전기 페니터보다 진짜 세네요. 거의 뭐 한 1m 앞까지도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력이 좋습니다. 실제로 온도를 재보면은, 물론 지금 이 앞에 쇠를 기준으로 찍어야겠지만 이 쇠 기준도 84도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195도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 앞쪽은 애기들하고 있을 때는 확실히 주의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출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초기에 꽤 높이 올라갔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세게 하고 있는데 12W 정도 먹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이 에코 모드를 했었을 때는 과연 전력이 어느 정도 먹는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모드는 일단 설명서에 적혀 있는 게, 설정 온도보다 실온이 약 3도 상승하면 자동으로 소화되어 등유의 낭비를 막고, 자동 소화된 후에는 운전 램프는 점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온이 설정 온도보다 내려가면 자동으로 재점화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설정 온도가 지금 24도니까 예를 들면 실내 온도가 27도가 되면은 멈춘다 이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가 0W, 2W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 온도를 좀 낮췄을 때는 확실히 쓰기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외에서 쓸 때 조금 더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고, 지금은 실내에서는 조금 온도가 확 급격하게 내려가진 않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에코 모드가 있다는 걸 좀 안내 드립니다. 그 제품 자체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이 있어가지고 특정한 시간을 설정한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동작이 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시각에서 0분에서 25분 전에 운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장치에 있는 안전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건 차일드 락 버튼이 있습니다. 이 차일드 락 한번 눌러보면 열쇠 모양의 잠금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을 눌렀을 때 동작이 되지 않는 게 차일드 락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기능이 대진 자동 소화 장치라는 것인데요, 약 5.0 이상의 지진이나 외부 충격 시에 내장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소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책상을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5 경고 표시가 뜨는데 운전 정지 버튼 눌렀다가 다시 켜주시면 복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볼 조건의 실험은 파워뱅크를 사용해서 2시간 정도 동작했을 때 어느 정도 소비 전력이 나가는지 이런 거 확인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저번에 저희가 가스 히터 실험에서도 했었지만 이산화탄소 그리고 TVOC 이런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도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토요토미 페니터를 EP800으로 먼저 돌려보려고 합니다. 왜 그 전까지 테스트에서는 2000W나 1200W 같은 조금은 좀 용량이 큰 제품들 썼었는데 EP800도 충분히 토요토미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제품으로도 몇 시간 정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계산해 가지고 1200W랑 2000W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계산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배터리가 79% 정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정 온도는 25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로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 상태는 겨울이나 아니면 조금 더 추운 가을에 썼을 때는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염두를 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피크치가 한 500에서 400 후반대가 나왔었는데 EP800 같은 경우에는 800W까지는 전격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 쓰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동작이 되면서 290 정도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점화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점화가 끝나면은 아마 계속해서 좀 와트 수가 내려갈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안내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환기를 해주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점화되는 이 순간에 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동작 시에 특히 환기를 좀 먼저 해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삐삐삐 하면서 경고음이 이쪽 우측에 측정기에서 들렸습니다. 지금 CO2 농도가 175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갔고, 반대쪽에 이게 좀 약간 서로가 좀 웃긴데 HCHO나 TVOC가 이쪽 오른쪽 측정기에서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아마 점화가 되면서 기름 냄새나 이런 게 나오면서 TVOC나 HCHO가 좀 높게 올라간 것 같고요. 특히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가지고 1905까지 올라갔습니다. 왼쪽 측정기가 좀 부정확한 건지 모르겠으나 나머지 수치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네요. 그리고 지금 25도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1W 정도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도로 설정되어 있을 때 실내 온도가 28도까지 가면은 자동적으로 동작이 멈추게 됩니다. 멈췄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오면 다시 동작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태에서 그냥 두고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9%에서 점화해서 76%로 됐었고 61%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16% 정도 사용을 한 걸로 보이고요. 2시간에 16% 정도 사용이면은 EP800을 100% 충전했을 경우에는 약 1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에코 모드를 사용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세게 틀겠다고 한다면은 12시간보다는 좀 적은 한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00W 경우에는 한 3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에코 모드가 아닐 때는 조금 더 적은 한 2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2000W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에코 모드로 사용했을 때 48시간 정도, 그리고 만약에 표준 온도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30시간 중반에서 40시간 초반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쉽지 않은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 온도도 27도까지 올랐지만 저희가 느꼈을 때 27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24, 5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온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좀 약간 초가을 이런 날씨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정도 시간 쓸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소 이제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추울 때 더 따뜻하게 쓰게 된다면은 시간을 좀 더 줄여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환기를 하면서 사용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보시면은 CO2 농도나 그리고 일산화탄소 농도, 미세먼지 농도, HCHO나 TVOC도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환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쪽에 창문과 뒤쪽의 창문을 한 5에서 한 10cm 개방을 했고, 텐트도 약간 밑에 쪽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개방을 좀 해뒀습니다. 지금 처음에 약간 냄새 좀 많이 나가지고 좀 개방을 한 면이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 한 5에서 10cm 정도 좀 개방을 하면서 사용한다 그러면 온기랑 그리고 또 이 CO2 농도까지도 좀 잡으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실험이 끝나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CO2 농도가 높게 오르지 않아 실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는 지금 2시간 정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좀 생각보다 너무 CO2 농도가 안 오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단 저랑 PD님이랑 2명이서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에코 모드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에코 모드가 아닌 상태로 지금 가열하고, 지금 설정 온도는 28도입니다 28도 설정해놓고 지금 27도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온도가 이렇게 동작시켰을 때 CO2 농도랑 그리고 CO까지도 어느 정도 오르는지, 그리고 HCHO, TVOC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좀 길게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지금 온도가 지금 밤임에도 불구하고 이 텐트 내부의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가 출발해서 이제 난방을 돌리면은 금방 27도, 28도 올라가서 이 난방의 최대 기준점까지 계속 도달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난방이 끊깁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씩 가동했다가 이제 멈췄다가 이런 방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 동안에 또 환기가 되다 보니까 다시 이 수치가 좀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랑 PD님이랑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보면 CO2 농도가 1200, 300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뭐 많이 올라간다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정도 환기한 상태에서 20분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시간 이내에 뭐 4,000, 5,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설명서에 적힌 것처럼 한두 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해달라 라는 거를 조금 더 많이 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 조금 20분 정도 있었지만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만약에 점화가 멈췄다가 다시 동작됐다, 멈췄다가 다시 동작되면은 점화는 그 타이밍에 냄새가 좀 더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좀 추운 상태면은 점화가 멈췄다가 다시 됐다가 이런 게 없이 그냥 꾸준하게 갈 것 같은데, 지금처럼 온도가 애매한 상태에서는 사실 점화가 됐다 안 됐다는 걸 반복하다 보면 이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애매한 20도에서 15도 사이에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토요토미 페니터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간단하고 빠르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장점을 좀 얘기해드리면은, 장점은 빠르게 올라가는 온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력한 성능,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안전 기능 및 편의 기능이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점을 저희가 세 가지를 좀 꼽자면은, 처음 구동 시에 냄새가 좀 많이 나니까 환기가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 시에도 한두 시간 정도에 한 번씩은 환기를 해주셔야지 냄새를 좀 충분히 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측정효율과 일산화탄소는 사실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산화탄소는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환기 이런 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지만, TVOC나 HCHO 같은 농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던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냄새가 적게 나게 사용하려면은 점화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이 좀 적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점화를 하면서 등 위에서 냄새가 발생이 되는데, 에코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온도를 기준으로 점화가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냄새 쪽으로 따지면 좀 더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겨울철 사용 시에는 외부의 냉기가 페인터의 온기랑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점화된 상태에서 동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냄새가 적게 나겠지만, 지금 같은 10도나 20도 정도 사이가 되는 가을이나 봄의 상황에서는 점화가 되었다가 꺼졌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가지고 냄새 쪽에 있어서 사용에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저였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